안녕하세요. 대소문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시는 분들이 저에게 가끔 많이 물어보세요. 지역주택조합에 관련된 내용으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아마 시리즈로 이거 쭉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인데,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지역주택조합 토지 확보 완료라고 하는데, 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라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뭐 긴 영상은 아니고요. 현재 현행 법규가 어떻게 돼 있고 그 법규가 정해져 있음에도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실제 지역주택조합에서 모집을 하면서 사기를 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가입 시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현행 법규를 보면 그거를 알기 위해서 진행 과정을 잘 보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모집을 한 다음에 설립 인가를 하고 사업 계획 승인한 다음에 착공해서 일반 분양, 그리고 뒤에 입주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토지 사용 권한 50% 이상을 확보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용권원이에요. 또 보시면 조합 설립 인가 시점에는 사용 권원을 80%, 그리고 소유권을 15%로 돼 있어요. 그리고 사업 승인 때는 소유권이 95%죠. 이렇게 사용 권원이라는 말과 소유권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는요, 사용 권원은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사용 권원 자체는 일반적으로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는 토지 사용 승낙서입니다. 토지사용 승낙서만 있으면 사실은 진행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실제 현장에서 쓰는 토지사용 승낙서예요. 토지사용 승낙서는 법정 서식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지에 관한 위치, 면적 등이 나오고 소유자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으면,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승낙을 한다 이렇게만 있으면 뭐 효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양식이 아니더라도요, 아까 말씀드린 위치와 소유자 그리고 어떤 목적인지만 정해져 있으면 되거든요. 물론 인감증명서는 한 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도장은 지금 지웠지만 이것도 인감도장이죠. 인감도장이고요. 자, 그러면 이게 실제 지역주택조합에서 많이들 하는 내용인데, 보시면은 이제 주택조합 승인 및 사업계획 승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 목적으로 토지 사용을 승낙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위에 보면 조합의 설립 승인과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보면 설립 인가의 조건에 보면 토지 사용 권원 80% 이상 확보 라고 되어 있는 이 조건이 무조건 달성이 돼야 설립 인가를 득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앞에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토지 사용 권한 확보 50% 이상이라는 부분이 있죠. 자, 이 50%가 이상이 돼야 여기 보면은 조합원 모집 신고라는 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50%가 되고 나야 모집을 시작할 수 있고, 80%가 돼야 설립 인가를 갈 수 있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아까 토지사용 승낙서에 그러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토지사용 승낙서는 용도에 맞게 사용해라, 요 내용이에요. 이게 매매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매매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소유권을 가져올 수는 없죠. 아파트를 공사를 하고 짓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득해야 되거든요. 실제 그게 바로 이 사업 계획 승인 시점에 보면 소유권 확보 95%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최후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사용 승낙서만으로는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 절차가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실제 많은 그 홍보관이죠, 모델하우스에서는 토지가 이미 확보되었다, 확보라고 표현합니다. 매수했다 혹은
뭐 등기 이전을 완료했다 이런 표현을 절대 안 하고 토지 확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 토지 확보를 뭐 예를 들면 우리는 80%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막 홍보도 하고 뭐 50%는 무조건 넘어야 되니까 최소 50에서 80%까지인데 뭐 70%까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사기를 치냐면 토지주에게 우리가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승낙서를 써달라. 근데 아직 계약은 안 했다. 토지는 아직 매수하지 않았다. 그런데 승낙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토지주분께서 승낙서를 안 써줘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정확하게 목적을 기입을 하면 그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주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될 거라는 좀 인식이 많이 있어요. 또 인감증명서가 여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토지주에게 승낙서를 이렇게 써주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신 사례금으로 뭐 수백에서 뭐 한 몇천만 원, 천 단위도 되죠. 천만 단위도 주면서 요것만 써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허가만 받을게요 라고 하면서 이 승낙서만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뭘까요? 매매를 통해서 승낙서를 받은 게 아닌 사례금과 그냥 토지주와의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 그냥 인허가를 위해서만 받기 때문에 추후에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매매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토지 확보가 됐다라는 홍보만 믿고 하면 추후에 그 승낙서만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추후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대단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힘들어진다는 얘기는 매매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모집 시점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홍보에서 이제 홍보관을 가거나 모델하우스를 방문을 하시죠.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을 때 영업하시는 분이 토지 확보가 되었다. 우리는 토지 확보가 뭐 한 70% 이상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간단합니다. 계약서 보여주세요 하시면 돼요. 이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안 보여준다고 하면 일단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계약서가 아니라 약정서 또 혹은 확약서 이런 식으로 토지 매매에 대해서 확약을 한다. 계약을 한다. 이 토지는 이렇게 해서 팔기로 약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뭐 몇몇 분들이 확약서와 약정서는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똑같습니다. 확약서나 약정서를 쓰더라도 그거는 거의 계약서에 준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내용이 중요하긴 한데 요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긴 시간이 돼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델하우스에 들려서 영업 직원이 토지 확보가 몇 프로가 됐다 라고 얘기해서 안심하셔라 이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확약서나 계약서, 약정서 같이 토지 매매에 관계된 서류가 있냐. 사실 떳떳한 현장이나 떳떳하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서 그 계약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떳떳하게 공개를 합니다. 왜? 자신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현장과 차별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 많은 분들이 영업 직원의 말만 듣고 토지 확보가 얼마큼 돼서 우리 사업은 되게 빨리 진행이 된다 라는 말을 믿고 가입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가입을 하셨다가 시간이 지나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갑자기 토지가 다 됐다고 했는데 토지가 안 돼서 진행을 못 합니다 라는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을 미연에
사전에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약서나 계약서, 약정서 등 이 퍼센트 토지 확보된 퍼센트에 맞게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일단은 그 현장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제 소개에도 있었지만 부동산 개발업 관련해서 전 지역주택조합을 되게 많이 했어요. 또 관련 업무도 많이 받고 그래서 실무적인 걸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외에도 단계별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또 저에게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뭐 어떤 상황이 우리 현장은 A라는 현장인데 어떤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오고 또 컨설팅도 많이 오는데 이런 부분을 영상을 하나하나 제작하면서 지주택에 관련된 내용을 좀 알기 쉽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과정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지 등등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거는 뭐 댓글로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 또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